불교의 근본은 이론과 은서를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 법문이 선문의 골수 아닌 줄 알고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성가의 본분을 버리고 이론과 은설로서 불교의 근본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철 스님도 이제 자기가 아주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불교를 얘기하겠다. 이게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이제 성철심 자비에 저도 이제 동성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 지금 이제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본분 자리에 미리 와가지고 이제 불교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불교란 무엇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있어서 이 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경을 보면 저렇게 말씀하는 등 누가 어떤 것이 불교냐고 물으면 이것이 불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수교나 유교나 해교 등 다른 종교들은 근본 경전이 간단하여 예수교는 성경, 유교는 사서삼경, 해교는 코란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통칭 팔만대장경이라 하니 누가 들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기 힘들고 설사 좀 안다고 하여도 간단하게 어떤 것이 불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 간단히 무엇을 불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불교라는 말 자체에서 보면 불교란 부처, 즉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란 인도 말로 붓다라고 하는데 깨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교란 붓다, 즉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 즉 부처의 가르침이므로 결국은 깨달음의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체 만법의 본원을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그 일체 만법의 본원이 내다 하는 요것입니다. 요거를 깨달으면은 일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본원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깨치면은 딴 것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불교를 논의함에 있어서 깨친다는 데에서 한 발짝이라도 떠나서 불교를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근본인 그 깨친다는 것은 일체 만법에 보는 그 자체를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만법을 총괄적으로 표현하여서는 법성이라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에서는 법성이 즉 자성이고 자성이 즉 법성이니 자성이라 하든 법성이라 하든 이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해 가야 되는데 법성이란 말이 나오고 자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연기를 얘기할 때 옛날 조사시인들이 설명한 이제 예가 하나 있거든요. 뭔고 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새끼 보시죠. 그리고 집신도 보시고 가마니도 보시고 덕석도 보시죠.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럼 그 제품의 재료는 뭡니까? 집이죠. 이게 이제 법성입니다. 그러면은 새끼의 본원은 집이죠. 같은 집인데 요거는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러고 가마니의 또 본성은 또 그것을 자성이라고 그러고 또 덕석의 자성도 우리는 집을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요 가마니, 집신, 새끼, 덕석 이거를 전체로 합한 그 자성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모두 하나거든요. 이것을 전부 합해서 법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성이 자성이고 자성이 법성이다. 이거를 아까 나는 공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이란 말로.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다에 물이 잔잔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드는 비교입니다. 바닷물이 잔잔한데 그럼 바람이 불었다고 가정합시다. 바람이 불면은 그 잔잔한 물이 파도가 되겠죠. 근데 그 파도가 수천 수만 가지가 일어나는데 크기가 다 다릅니다. 물방울만한 것도 있고 산더미만한 것도 있고 집채만한 것도 있고 막 우리 몸띠만한 것도 있고 수천 수만 가지 파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큰 파도에 있는 물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러죠. 물방울 속에 있는 물도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조금 집채만한 것도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채만한 거 있는 물하고 물방울만한 물 속에 있는 물하고 산더미만한 물 속에 있는 물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살님하고 내하고 각각 자성이 있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태는 이제 이 외형만 보고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자성법성을 알고 나니까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네. 한 개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능하죠? 의식이 바뀌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보살님하고 내하고 이제 둘이라고 봤을 때 하고 하나라고 보고 난 후에 이제 관계 맺음을 이제 이렇게 무슨 이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관계 맺음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하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누구하고 하시지 말고 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분하고 하세요. 그것부터 문제 하세요. 처사님부하고 아내하고 먼저 그 관계를 이제 바로 보라는 거죠. 바로 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해만 해도 그 관계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의 프로테이지를 이제 10에서 20, 30, 40, 50 이렇게 올리면은 올릴수록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전혀 다른 관계로 이제 관계 맺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100% 프로테이지 올리면은 그때는 우리는 도인이에요. 어떤 거 하고 관계가 전혀 이제 갈등 대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10% 프로테이지 올린 분은 10%만 지금 효과가 날끼고 20% 올린 분은 20%. 그러면은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스스로 마음에 굉장히 기쁜 마음이 이제 솟고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해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심을 해 가야 되지, 처음부터 100% 안 된다고 사람을 윽박지르고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건 안 끌길 가죠. 안 끌리가. 그래서 서장은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창시한 분이 대시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도 뭐 가나선이 없은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가나선을 이제 주장하고 나온 분이 대시면, 대신 분은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 가운데 아무도 부정을 못 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성철심 백 믿고 이거 강의하듯이 대신 백 믿고 내가 이제 그분을 앞세워가지고 봐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명당 수행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식개혁을 하자. 그런데 스님들도 의식개혁이 해야 되고 신도님들도 의식개혁이 하면은 첫째 이제 제일 가까운 분부터 아이들하고 남편, 아내 이런 분들의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성법성 이해하는 거,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체험한 것을 우리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가 파도도 이 얘기했고 집색이 얘기했죠. 지프로 만드는 제품. 근데 우리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보고 제가 제품이라 하면은 속으로 욕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제품이라고 합시다. 저도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속에 제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재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무하고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죠. 이거 인정하는 게 불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정을 해야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를 비로소 한다고 얘기해요. 수행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참선한다고 선방에 앉아서도 이거를 인정 안 하는 분은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인정하는 날부터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해를 자꾸 넓혀가는 것이 우리는 수행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두 들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두 들고 이제 화두가 이제 잘 되면은 잘 되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움직이면서 잘 되는 것을 동정이래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넓혀가는 거예요. 자성의 이해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동정이래. 이 동정이래가 또 잘 되면은 몽중이래까지 된다. 또 이 몽중이래가 잘 되면은 숙면이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견성이라는 이제 세계를 이제 맛보게 되는데, 이것도 스님들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는 분도 있고 2단계를 점프해 가서 마지막 단계로 가는 분이 있고 이 3단계를 한 번에 그냥 가버리는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대심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대심은 첫 단계를 들어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안 들어가가지고 애를 묻고 있다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점프해가지고 바로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애 먹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애 먹고 있는 그것이 2단계를 점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스님들 같이 삭발염이하고 절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하는 훈련부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제가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장에 나오는 그 도인이 60 몇 분인데 그 전부 제가자들이에요. 스님 2분 놔두고 전부 제가자들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 해가다 보면은 내 사고가 이제 변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시야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넓어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재미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우러나도록 이제 이렇게 자신을 자기가 유도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끝까지 못 가고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 과정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나 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우리는 이걸 하면 할수록 지혜로워가지고 다른 사람 고민도 상담해주고 해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중도 이 얘기로 갖고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분식집 아줌마를 내가 시험해봤어요. 장사하면서 도 닦는 법 가르쳐줄까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도도 닦고 장사도 잘 될 낀데 그래서 이제 가르치돌라가 내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면은 뒤로는 손님을 욕망으로 하면은 뒤로는 손님이 뭐로 보이는가 하면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도로 손님을 보니까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집 아이들 공부 다 시켜주고 집도 사주게 하고 차도 사준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중도를 보면은. 내가 자꾸 중도로 보면 시각이 바뀐다고 그랬죠.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손님이 그 진심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상도 닦아주고 이제 서빙 해주는데 누가 싫어했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더니 한 달 만에 와서 비명을 지르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제가 석종사에서 여기 강의 들었던 분들, 스님들 들어있죠. 130몇 명이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내가 이제 노사분규가 한참 칼기 일어나고 있어. 하루만 이제 분규가 일어나도 8천만 원인가 뭐 없어진다고 신문에 이제 나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노사 관계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중도를 우리가 이 얘기하면은 사측에서 노동자를 볼 때 자기가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크고 배기량이라도 하나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거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이거든요. 노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를 이제 자기 돈이나 뺏어가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고마운 사람으로, 은인으로 봐라. 또 노동자는 사측을 볼 때, 아, 그분이 능력이 있어 회사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 취직시켜줘서 밥벌이 먹게 하고 애들 공부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사측을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서로 은인 관계예요. 그렇게 보면은 노사분규도 안 일어나고 참 잘 될 텐데, 제가 조그마한 그 공장을 하는 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이제 휴게소를 만들고 음악 감상실도 만들고 차도 이렇게 마음대로 먹게 만들고 운동기구도 좀 만들어 놓고 있더니 불량품이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생산력도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거 연말에 전부 보너스를 줘라. 당신은 그거 아니라도 잘 살잖아. 줘라. 그러면 주고 나면은 그 대가가 또 온다. 그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게 고마워서 그런지 내가 서울 이제 봉원사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꼭 차를 갖고 와고 나를 태워다 주고 태워주고. 그래서 요새 이제 나도 차가 하나 생기가 운전해 주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안 와도 된다. 이제 집에 차도 하나 있고 운전해 주는 분도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내만 보더라도 자기는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도를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석종사에서 130 몇 명이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노사분규가 일어나가 골치가 아파가 어떤 사장님이 그 산중에 가서 강의나 듣고 쉬었다 오자고 온 분이 한 분이 있은 거라. 근데 내가 130명 중에 어떤 분이 와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날 저녁에 당장 첫날이에요. 전화를 해가 상무를 불러가 얼마나 더 올리달라 하느냐. 20%를 이제 월급에서 20%를 더 올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0%만 올려줘도 될 낀데 그럼 25%를 올려줘. 그래서 그게 이제 그날로 노사분규가 이제 끝났겠죠. 그게 일주일 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나한테 원망이 돌아올까 싶어가 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오락할 수도 없고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 수료를 하고 수료장을 다 줬는데 내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위에 잊어버렸고 그분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130명 중에 이제 제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헤어지기 너무 아깝다고 해를 하나 만들어가 날 보고 강의했다고 해 이름을 지어달라가 내가 이제 참선한다는 선자하고 숲을 총자 선총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간부를 뽑았는데 그분이 간부로 뽑혔던가 봐. 그래서 저기서 내가 강의하러 왔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간부들이 인사하러 내한테 와. 그래 그분을 소개받았어요.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조금 한 30분인가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분이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고마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만 당신이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다. 노동자를 이제 은인으로 받아. 그 시각만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노사봉교 다시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잘하고 있으냐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 얘기하다가 뭔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 자꾸 까먹고 있어요. 아까 충무로 얘기하다 했는가? 예. 그럼 아까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내가? 예? 법성이라고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에서는 법성이 즉 자성이고 자성이 즉 법성이니 자성이라 하든 법성이라 하든 이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내가 파도 얘기도 했듯이 우리는 이걸 자꾸 이 몸뚱이만 보시고 있다고 생각해 오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것 말고 자성이 깊이 있듯이 자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꾸 이제 자기를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인식을 시켜 가십시오. 인식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당장 보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성 보았으면 다 도인이죠. 다 깨친 분이죠. 그래서 자성을 보라 하기는 무리인데 지금 방금 내가 이제 집도 비교를 했고 또 이제 아까 뭘 또 비교를 했죠. 예. 그래서 자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해 들어가는데 아까 내가 이제 현대 물리학 얘기를 좀 하다가 지금 유럽 그 입자 연구소라는 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 100m의 길이는 27km 되는 그런 터널을 파가지고 양자를 마주 쏘아가지고 무슨 소립자를 이제 발견한다고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리학자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0~300명이 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연구소에 돈을 우리가 출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옵서버로 우리나라 물리학자들이 몇십 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그 입자를 발견했다고 신문에서 막 떠들다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질량화되지 않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에요. 근데 여태 이 세상에서 공을 얘기할 때는 그냥 그것이 이제 공으로 해석하고 말았죠. 근데 그 소립자, 힉스라는 소립자는 그냥 공이 아니고 이 공은 다른 에너지를 만난다든지 하면은 물질화되는 공이에요. 이런 공은 여태 이 얘기 세상에서 안 했어요. 불교 말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물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하고 이제 거기 이제 언젠가 발견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연구를 그 수십조 원을 들여가 연구를 하는데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 쓴 분도 있거든요. 그 소설 이름이 천사와 악마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빈치 코드 썼는 그분이 썼는 건데 딘 브라운이 썼는데 천사와 악마라는 이걸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과학자들하고 바티칸하고 서로 해묵은 그 갈등하는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 힉스 이 얘기를 이제 소재로 넣어서 그렇게 썼는 소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힉스가 유럽에서 구라파야 쪽에서는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불교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연관을 못 시키고 이쪽 동양에서는 또 이 자성을 이해하고 있는 이 동양에서는 또 힉스를 또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다라고 또 연관을 시켜서 일치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매스컴도 발달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이것이 하나구나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넷밖에 없어요. 하나로. 아까 파이만 얘기도 하는 사람은 연기다 하고 그걸 연관시켜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주의 구조라는 이런 책을 어떤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나는 그 책만 봐도 질려서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목차를 보면서 내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읽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하고 아직 한 페이지도 못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 공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하고 굉장히 지금 일치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꼭 제가 이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부처님이 이 얘기한 거나 여기 성철스님이 이 얘기한 이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 가지고 자성과 공이 이제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중도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파이만 얘기도 하고 자꾸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이제 딱 이제 모르시던 걸 이제 이해한 게 뭔가 나는 이 껍데기만 보고 낸 줄 알았더니 요거 말고 내한테 자성이라는 게 있구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만 기억해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앉아 계시는 본전 찾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끝냅시다.